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협력 등을 재점검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전동열차와 제설용 열차가 추돌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숨겨진 북한 돈 약 220만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전국에서 외국어 수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어는 한류 열풍을 타고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023 LA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한국차 브랜드들이 올해 오토쇼 트렌드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정상이 다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안보 협력 등을 재점검했습니다. 관련 소식 조태읍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이번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습니다. 올해 총리님과 벌써 7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양국의 신뢰를 공고하게 하고 한일 관계의 흐름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한일 정상은 두 달에 한 번꼴로 만나면서 이른바 셔틀 외교가 자리 잡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재점검하고 북한 문제 대응에 대한 의견도 나눈 걸로 알려졌습니다. 에이펙 일정 둘째 날인 오늘 이 같은 참가국 정상 간 논의가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 에이펙 회의 주제는 회복력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 창조,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 우선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은 무탄소 에너지 협력과 기후위기 취약국 지원 등을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탄소 없는 에너지에서 원전과 수소의 역할을 강조하는 무탄소 에너지 연합을 다시 제안할 방침입니다. 태양이나 풍력 등으로 인해 급격한 전환이 어려운 개발도상국의 상황, 또 우리의 원전과 수소 기술력과 관련 시장 확보 등까지 고려한 제안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구체화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한 경고와 공동대응 구축에도 나설 걸로 보입니다. 경제와 북한 문제에선 한중 관계 관리도 중요합니다. 이곳에 와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로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어서 이정민 기자입니다. 1년 만에 다시 열린 미중 정상의 대면 회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은 먼저 군사소통 복원에 합의했습니다. 군 고위급은 물론 실무급 회담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We're reassuming military to military contacts, direct contacts. So we're back to direct, open, clear, direct communications. 충돌과 대치는 감당 못할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게 하자는데 양국 정상이 공감했습니다. 无论形势如何变化，中美合作共处的历史逻辑不会变。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미국 반입을 막는데 중국이 협조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여전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시 주석 요구에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타이완 해협 인근에서 군사활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은 중국의 정당한 이익을 훼손한다며 반발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를 위해 첨단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계속 조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양국 간 이견이 여전했다고 짚으면서도 갈등의 확대를 막을 협력의 물꼬를 탔다는 점은 의미 있게 평가했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만족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St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It's not merely good for the two economies, but for the world. 다만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전쟁, 출렁이는 중국 경제와 내년 미국 대선 등 미중 관계엔 여전히 변수가 될 만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차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시카고에서 전동열차와 제설용 열차가 추돌해 수십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열차가 심하게 찌그러져 당시 충격을 보여줍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10시 40분 시카고 도심 하워드역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동열차가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제설열차를 들이받아 추돌했는데 당시 전철은 정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 제설열차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상자 38명 가운데 23명은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 중 3명은 중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은 제설용 중장비와 여객철도가 같은 선로로 운행하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사고로 시카고 전철 8개 노선 가운데 3개 노선의 운행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시카고 시장과 일리노이 주지사도 비상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올해 들어 LA에서만 뺑소니 사고로 80여 명이 숨져 교통안전이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통계 전문 사이트 크로스타운은 올해 LA 지역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뺑소니 사고와 보행자 사고가 2년 연속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한인타운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7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돼 거의 매주 2건의 뺑소니 사고가 한인타운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LA 전역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에 의한 보행자 사망 건수는 138건으로 지난해 121건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고 차량 충돌 보행자 사망 건수는 3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2020년 교통사고 사망 보행자는 96명에서 2021년에는 103명, 그 다음에는 121명으로 늘어났고 올해는 13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뺑소니 사망자 수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1일까지 LA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고는 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발생한 69건보다 10% 이상 급증했습니다. 뺑소니 사망은 2020년 40건에서 2021년 63명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69명, 올해는 82명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로스타운은 올해 LA 전역에서 발생한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121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감소했지만 보행자 사망과 뺑소니 사망 사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78건으로 사망자 등 인명피해가 난 심각한 교통사고는 2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53건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지만 한 자릿수인 지역도 많아 한인타운은 심각한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숨진 오토 원비어의 유족들이 소송을 통해 숨겨진 북한 돈 약 220만 달러를 받아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광을 갔다가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2017년 혼수 상태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그의 부모는 아들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 2018년 약 5억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would be to hold North Korea responsible to recover and discover their assets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북한 자금을 추적해온 원비어 부모가 지난달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 220만 달러, 우리 돈 약 28억 5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미국 법원이 북한 고려항공 대리기관인 러시아 극동은행이 미국 은행에 예치한 돈을 원비어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2019년 미 의회가 북한과 직접 관련된 돈뿐 아니라 제3자 대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킨 덕분입니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1950년 국군 포로로 북한에 끌려가 2001년 탈북한 김성태 씨.
법원은 지난 5월 북한이 김 씨 등 3명에게 5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쓰이는 금액을 돈을 나라에 바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김 씨를 비롯해 2020년 승소한 국군포로 유족도 집행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가족이 북한 방송 등의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상대로 추심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 저작권료를 북한 당국 돈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국방부가 됐든 통일부가 됐든 행정부가 먼저 우선 변제를 어르신들한테 해드리고 그리고 대한민국 행정부가 북한의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특히 고령인 피해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서둘러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전국에서 외국어 수강률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어는 한류 열풍을 타고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BTV 정지원 기자입니다. 전국 대학의 외국어 수업 수강 인원과 관련해 2016년 141만 8,584명에서 2021년 118만 562명으로 16.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강 인원이 가장 많이 줄어든 언어는 독일어로 2021년 5만 3,543명으로 2016년보다 33.6% 감소했습니다. 이어 아랍어 27.4%, 현대 히브리어 26% 순으로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외 스페인어 18%, 프랑스어 23.1%, 일본어 4.6%, 중국어 14.3%, 이탈리아어 20.4% 등의 수강 인원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반면 한국어 수강 인원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 19,270명으로 2016년 대비 38.3% 늘었습니다. 이어 성서 히브리어 9.1%, 수어 0.8%가 각각 수강 인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29개 대학이 한국어 수업을 추가로 열었다고 MLA는 보고했습니다.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는 미국 대학 내 외국어 수강률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어의 인기는 음악과 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캔자스대 한 관계자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우리 학생 대부분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과 한국인 친구들과 소통하고 싶어 수강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어 수강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절대적인 숫자는 다른 주요 언어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2021년 기준 수강 인원이 가장 많은 언어는 스페인어 58만 4,453명, 프랑스어 13만 5,088명이었습니다. 이어 3위는 미국 수어가 10만 7,899명에 이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2,455개의 미국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각종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한인들의 피해 사례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연방거래위원회가 사기 피해에 대해 한국어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최근 FTC는 FTC 사기 신고 번호 또는 신원 도용 관련 전용 번호로 전화하면 한국어 통역사를 통해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화한 뒤 안내에 따라 다국어 접수 연결인 3번에 이어 한국어 접수 연결인 6번을 차례로 누르면 됩니다. 또한 FTC는 공식 웹사이트 관련 페이지에 한국어 자료를 올려놓았으며 여기에는 사기를 피하는 법, 사기범에게 돈을 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기범이 소규모 사업체를 노리는 일을 피하는 법 등을 안내해 놓았다고 전했습니다. FTC는 그동안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한국어 외에도 중국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11개 언어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각 커뮤니티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인 김모 씨는 지난주 연방국세청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세무감사를 통해 세금 보고에 잘못된 점이 발견됐다며 즉시 돈을 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가 자신의 CPA에게 즉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니 IRS는 전화로 그러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며 사기 전화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다른 한인 이모 씨는 연방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 절차를 현재 할인된 가격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한인 박모 씨는 지난달 유명 자선단체에서 현재 세계적인 재난으로 난민과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사기범들의 사칭 전화로 확인됐습니다. FTC는 각종 사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례 취합이 매우 중요하며 신고자들이 제공한 정보는 소비자 보호라는 사명을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법 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FTC는 현재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는데 온라인 신고의 경우 아직 영어와 스페인어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FTC는 사기범들이 정부 및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사회보장국, 국세청 또는 메디케어와 같이 실제 존재하는 기관의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공식적인 기관처럼 들리는 기관의 이름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2023 LA 오토쇼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오토쇼는 한국차 브랜드가 전체 트렌드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이우수 기자입니다. LA 오토쇼 개막 첫 순서는 현대차가 선점했습니다. 현대는 아마존과의 협업을 통해 가정에서 차를 주문할 수 있는 시대를 열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주문하면 가정에서 편하게 차를 받아보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주문 방식을 알린 현대는 올류 산타페를 무대 위로 올렸습니다. 신형 산타페는 기존 모델에 비해 더 크고 각이 졌는데 오프로드를 즐기는 아웃도어 매니아들을 위한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현대는 오프사이트 행사를 통해 전용 전기 퍼포먼스 모델 아이오닉 5N을 미국 시장에 최초 공개했습니다. 아이오닉 5N은 내연기관 고성능 자동차 브랜드인 벤츠 AMG, BMW M, 아우디 S 모델과 경쟁합니다. I've had lots of experience behind the wheel of the Mustang Mach-E and it's been disappointing. And I already like the Ioniq 5 more, so I know that this one's going to take it to the next level. 현대에 이어 이어진 기아 프레스 컨퍼런스에서는 전용 전기 컨셉트 모델인 EV3와 EV4가 미국 시장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EV3는 소형 SUV, EV4는 세단에 속하는데 전용 전기차 소비 시장의 다양성에 대응하기 위한 모델들입니다. In the near future, bringing a vehicle that looks just like it to production. If you look at the concept EV9 compared to the EV9 that we're now selling, they almost look the same. So you definitely get a look into the future when you see EV3 and EV4. 기아는 소렌토 페이스리프트 버전도 공개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호평을 받은 텔룰라이드의 강점을 계승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네시스는 오프사이트 행사에서 첫 공개한 GVLE 쿠페 모델을 오토쇼 현장에 전시했습니다. 또한 세단부터 SUV 모델까지 라인업 다양화를 통해 미국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포드는 트럭과 SUV 등 자사의 인기 상품을 전시했고 오프로드 주행을 간접 체험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루시드는 전용 전기차, 도요타는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용 전기차 모델을 전시했습니다. 하지만 LA 오토쇼 현장을 찾은 언론사 관계자들은 한국차 브랜드에 가장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3 LA 오토쇼에서 한국차 브랜드들은 다양한 전략과 신차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오토쇼는 오는 26일까지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소비 둔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소비자들이 예상만큼 지갑을 열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소비자들이 지난달 말부터 식료품과 생필품 등에서도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깃도 소비 둔화를 언급하며 고금리와 학자금 대출 상환 등 소비자들이 경제적 압박을 느끼면서 소비 둔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소비 둔화 조짐은 경제 지표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데 지난달 소매 판매는 7,050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0.1% 감소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지난달보다 5.3% 하락해 소비 심리 둔화를 시사했습니다. 한편 식자재 비용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올해 10인분 기준 추수감사절 집에서 먹는 저녁 식사 비용은 평균 61달러 17센트로 지난해 64달러 5센트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6파운드 평균 칠면조 가격은
$27 35센트로 지난해보다 5.6% 내렸고 채소 가격 역시 10% 내리면서 소비자 부담이 약간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최신 구축함에 탑재할 장거리 유도미사일에 이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판매도 승인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가 한국 정부의 AIM-9X 사이드와인더 공중요격 미사일 판매를 잠정 승인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약 680억 원 규모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판매입니다.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SM-6에 이어 미 국방부는 이틀 연속 한국의 무기 판매 승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 국방안보협력국은 한국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과 다른 동맹과의 상호 운용성을 더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선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북한 등 적대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North Korea is not standing still, and we're going to have better and more capable GBI kind of systems to deal with North Korea.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서 이를 비행 중간 단계에 요격하는 지상 발사 요격 미사일 시스템 GBI 체계를 본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지구 외기권에서 미사일을 무력화시키는 요격 미사일 NGI 프로그램과 우주 기반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We may need to turn to more of a space-based component, which has much greater potential capability against the larger kind of threat, especially coming from Russia or China. 미 전략태세위원회는 국방수권법에 따라 지난해 의회 산하에 마련된 초당적 기구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속도에 대응한 미국과 동맹국의 전략 태세 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형 화재로 폐쇄됐던 10번 프리웨이가 다음 주 화요일 재개통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당초 3주에서 5주로 예상됐던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빠르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내일 뉴스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